누군가에는 처절한 외침이, 누군가에는 소음으로 들리는 이곳,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는 현장입니다. 최근 연세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이었죠. 3월부터 임금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온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외침을 고발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립 라디오 진행자 이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클립 라디오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동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은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스피드 퀴즈 노동을 맞춰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클립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궁선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평소에도 노동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접하기도 했고, 지금 제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저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될 거기 때문에 또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워보고 싶었고, 또 알고 싶었던 주제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오늘 스피드 퀴즈로 함께할 분을 어떻게 섭외가 되셨을까요? 네, 저랑 친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바로 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 걸어서 퀴즈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주어진 시간은 총 2분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걸어 보실까요? 네. 여보세요? 야, 나 지금 라디오 나왔는데 너가 퀴즈 맞춰줘야 돼, 알겠지? 퀴즈 당연하지. 퀴즈 잘 맞히지?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잖아, 우리 9,160원 받고 일하잖아. 그거 뭐라 그래? 최저임금! 맞아. 이제 이거 비정규직의 이제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학습지 교사분이나 그런 분들 뭐라 그래? 수고임금! 맞아. 이제 이게 헌법에 이 권리가 보장됐는데, 단체 행동권, 단결권, 이런 거 뭐라 그래? 노동권! 근데 이게 몇 가지지? 세 가지! 그럼 뭐라 그래? 그거. 최저임금권? 아니, 노동상권! 맞아. 이제 정규직 말고 뭐라 그래? 비정규직! 이제 노동자들이 회사 다닐 때 부당한 일 있을 때 막 뭘 만들잖아. 노동조합! 이제 이분은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하시면서 전체! 맞아. 이제 이거는 이제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그 사고? 중대재해? 무슨 죄? 한재? 그걸 뭐라 그래? 하루재?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회사랑 협상하잖아. 근데 그죠. 협상이 잘 안 됐어. 그럼 뭐를 하시지? 파업! 맞아. 우리 예전에 갔잖아. 이거 스크린도 산재 사고로 우리 구역? 맞아. 이제 이거 잘 모르겠어. 패스. 이제 법에서 정한 일주일 노동 시간. 몇 시간? 시간! 맞아. 이제 이것도 법인데. 네, 아쉽게도 2분이 다 찼는데요. 너무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몇 개 맞췄는지, 10개 맞췄다고 하는데요. 네, 잠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민대학교 지금 현재 4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선희님께서 친구분도 노동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네,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10문제나 맞추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됐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되게 다급하고.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아, 그거 약간 뭔가 인상 깊었다. 친구가 이거 좀 설명을 잘했다 했던 부분 있었나요? 근데 너무 사람들 다 설명해가지고 찰떡같이.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파업 설명할 때도 그 교섭하는 결렬되면 뭐하죠? 바로 파업이죠. 틀려져 했는데 너무 설명이 인색했었어요. 아, 두 분이 정말 친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우정 너무나도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를 진행해야 되겠으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마워. 안녕. 아. 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소감을 듣고 노동을 맞춰봐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제가 클립 라디오 항상 즐겨 듣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떨리기도 했고 네, 그래도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사연을 보내줘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패널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여러분과 노동을 주제로 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골드컨트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클립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마침 노동 특집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연을 보내면 저희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올해 대학생에 입학한 1학년입니다. 대학생 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 등록금,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 식비 등 여러 가지 돈 나갈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계속 부모님 돈을 쓰기 눈치가 보여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알바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시작하였는데요. 근데 점점 알바를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 썼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자기가 일하게 해줄 건데 이런 건 따로 안 써도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바 처음이기도 하고 설마 사장님이 틀린 말 하겠어? 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것을 느끼고 바로 안 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두 번째로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전 주휴수당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바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주휴수당을 알려주지 않았네요. 세 번째는 근무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사장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나눴어요. 어떤 경우는 한 주에 2번만 가고 어떤 경우는 한 주에 5번이나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알바 가기 2시간 전에 오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손님이 없을 거다, 비가 와서 손님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한 적이 많았어요. 심지어 출근 30분 전에 알려준 적도 있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시간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출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급여도 불안정하고 계획했던 일정도 틀어지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런 알바를 아직도 왜 다니냐고 빨리 그만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장님한테 일일이 잘못된 것을 따지기에 무섭고 알바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섣불리 말하지 못하겠어요. 다른 가게도 다 이런 식이지 않을까 싶어 다시 어렵게 알바를 찾기보다 그냥 참고 여기에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은님이 보기에도 문제 있는 것 같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은님 도와주세요. 네, 이 사연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안 해본 대학생들이 없죠.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무엇인가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은 말 그대로 헌법에 나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노동 조건에 대한 최저 기준인 거죠. 혹시 근로기준법이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1960년도? 맞나요? 아쉽게도 그보다 이전인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오래전 일인데요? 네, 제정은 1953년에 됐지만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30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이 된 거죠.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적용이 되지 않은 채 30년이나 흘렀다니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께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지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라면 당연하게 근로계약서는 요구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속상합니다. 주휴수당을 아예 몰랐다고 적어주셨네요.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알바생들은 눈치가 보여서 혹은 잘리게 될까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서 근무 시간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근무 시간 경우에는 노동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인 고용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을 것 같으니 들어가라고 이렇게 사연처럼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맞는 것입니다. 사연자분께서 일하신 곳 사장님, 근로기준법을 다시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서 이런 거면 더 나쁜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보장된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사정 때문에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19년 기준으로 580만 명이라고 합니다. 580만 명이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데요.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수에 따라서 이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건 참 이해가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연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최근 화이트 진로 파업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맞아. 테라 화이트 진로 거 아니야? 이번에 막 파업했다는? 맞아. 도로도 막으면서 불법으로 하고 얼마 전엔 투신까지 했다 하던데? 진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려 괜히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때렸겠냐? 피해가 엄청나서 27억 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소는 걸었다고 하더라. 야, 근데 파업했다고 막 원래 그렇게 손해배상 몇십억 때리고 경찰 투입하고 이게 맞는 거야? 몰라. 어쨌든 법 위반하고 기업한테 피해 준 건 맞지 않아? 파업할 거면 파업만 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한다냐? 뭐 그렇게는 한데 야, 됐어. 빨리 다들 잔내라. 짠해, 짠!
그러면서 대화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좀 찝찝하더군요. 저는 노동자분들이 파업하시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격한 파업을 벌이면 불편함을 줄 때 노동자분들이 받는 시선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사회적 시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클립 라디오 식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사연을 남깁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많은 노동 현장에서 파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네,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그에 비해 사연으로 들어온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언론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두 번째 사연을 통해서 파업에 대해 청취자분들과 깊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님, 혹시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하이트 진로 파업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하이트 진로의 자회사 중에 수양물류라고 있는데요. 이곳은 하이트 진로 본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곳에 소속인 화물 노동자들이 강원도 홍천 소재의 강원 공장에서 올해 8월 19일부터 부분적인 파업에 나섰고 6월 2일부터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네, 파업을 한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 파업에 이천 청조공장 노동자들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기름값, 도로비, 차량 할부금 등을 제외하고서 현재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된 파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로는 원청인 하이트 진로가 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양물류는 하이트 진로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화물 노동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이제 흔히 우리가 특고 노동자라고 부르는 그곳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형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제 화물 노동자분들은 이 하이트 진로 임원들의 지시와 감독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전속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소속 노동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업과 함께 교섭을 진행하라고 하이트 진로 이제 본사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트 진로 측에서는 이런 교섭에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굉장한 복잡한 사연이네요. 네, 그리고 파업 동안 또 하나의 문제는 파업이 시작되자 수양물류는 자신들의 합청업체인 명미 인터내셔널과 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화물 노동자 30여 명이 계약 해지가 된 것입니다. 보통의 노동 상황으로 치면 해고가 된 거죠.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군요. 근데 왜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되는 것일까요? 네, 물론 언론을 통해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진실에 대해 알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 노동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 사례로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 TV조선에서는 장기화되는 하이트 진로 사태, 해법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간단히 말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축약해버렸죠. 왜 파업을 하게 되는지,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 배경과 진실을 알려야 하는 언론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보도를 하니까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겉핥기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동안 청취자님들의 문자가 여러 통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소연님께서 자기들 살자고 다른 곳에 피해주면서 파업하는 건 생떼로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긍정맘께서는 사연자님 말씀처럼 파업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저는 하이트 진로 파업 내용 접한 이후로 불매하고 있어요. 라고 전해주셨고요. 청취자님들의 문자 내용을 보니까 파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상권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라고 불리는 노동 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업은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파업을 하게 되면 피해를 끼치면서 하지는 말아라 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버스나 지하철 파업 등을 겪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며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는 가정도 무작정 파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노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학교에서 노동 상권에 대해 배우기는 합니다만 또 이렇게 현실에서 적용되는지를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업장, 노동 현장의 노동 조건이 나아지면 그것이 또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열악한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언젠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 파업에 대해서 불법 파업의 프레임이 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방금 전에 사실 이야기 나누었듯이 노동자들의 이 파업, 그러니까 쟁의 행위는 사실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파업이 가능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과격한 파업으로 진행되었으니까 이제 그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노동자분들이 좀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제 그런 사정을 한번 저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사용자 측에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사례로 파업 현장에 이제 대규모의 경찰을 투입을 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현장 점검 농성 때에도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한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업 현장에서 실제로 매우 긴장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자들은 이런 사용자의 노사 관계에서 약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 현장에서 좀 강한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강자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그런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과격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업에 대한 소식들을 좀 이런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왜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싸우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는 파업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고민해 보는 것, 많은 물음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연에도 소개되었듯이 이 파업으로 인해 하이트 진로 측에서는 노동자들에게 2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항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게 되면 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7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었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거는 좀
그런 문화가 아직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는 이제 국민분들도 법은 뭐 법이니까 그런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배소가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 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노동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되지 않아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1959년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마지막 사례입니다. 오, 새롭게 알고 가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민님, 나은님을 모시고서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함께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뉴스에서 보는 헤드라인 하나로 지나가다 듣는 단어 하나로 노동자들의 상황과 노동 환경을 규정하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왜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러한 노동 문제들을 들여다본다면 더욱 발전하는 노동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노동자잖아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뭐 특수고용직 되게 그 형태도 엄청 다양한데 참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항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보내줘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추천해줘 시간입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나 작품을 추천받아 소개해드립니다. 토깽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토깽이입니다. 평소에도 노동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주 라디오 주제가 노동이라고 해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을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노동은 필수적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로는 노동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상권이 현재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인지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노동에 대해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칫하면 어렵기도 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이 읽기 쉽게, 친절하게 써져 있어서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 이야기를 읽었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노동과 관련한 사례도 많이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구나 하면서 신기해한 거에 기억이 나네요.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깽이님. 네, 지금까지 우리와 밀접한 노동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르틴 니밀러의 시를 한 편 읽고 클립의 라디오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항의해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많은 생각이 드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며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립의 라디오의 진행자 이진이었습니다.